여러분 주위에는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만 있나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8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만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